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남 선거구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중량급 인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가 많은 창원에서 원가사무소를 철수하려다 반발이 계속되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경남의 첫 사립공공도서관인 진주 마하 어린이도서관이 오는 5월이면 건물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치단체가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현안 점검. 오늘은 청소년 수당제를 추진하는 고성군과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를 앞둔 함양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문재인 정부 성공이 달려있다며 경남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진 낙동강 벨트에 중량급 인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낙동강 벨트인 김해 가불과 양산 을 3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중차대한 기로라며 더 큰 변화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어렵지만 몇 군데는 나름대로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그러니까 6 내지 7석을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은 PK 민심이 녹록지 않지만 경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 을 지역구 차출을 고사하고 있는 경남 출신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겠지만 당으로선 낙동강 벨트의 중량급 인사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중진급으로서 특히 경남 출신으로서 나름대로의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인물이 필요합니다. 당에서 김두관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는 소속 단체장과 시군 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전 당원이 후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필승하지 못한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내외부위원 18명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공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90일인 내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가 제한됩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입니다. 양산 을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앞서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산업 제품의 원가를 정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해주는 방위사업청 원가사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방산업체가 제일 많은 창원에도 있는데요. 이 방위사업청이 창원의 원가사무소를 철수하겠다고 결정했다가 반발이 일자 번복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 산하의 원가사무소입니다. 방산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를 분석해 확인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조직 개편 등의 영향으로 원가사무소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상공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방산업체는 200여 곳,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산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가사무소가 본청으로 이전하면 업무 협의를 위한 잦은 출장으로 시간적 손실은 물론 빠른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철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필요할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나서 어떤 협의나 토의나 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방위사업청은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며 현장 민원 종합 컨설팅 센터를 운영해 2명에서 4명 정도를 주 3회 출장시켜 기업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산화되고 또 신뢰해가지고 잘 믿고 하는 업무가 되면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그 현장적인 작업 업무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지역에서 반발이 계속되자 방위사업청은 결국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출장 개념이 아니라 직원 6명을 상조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비난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의 첫 사립 공공도서관, 진주의 마하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와 후원 덕분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는 5월이면 건물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도내 단 하나뿐인 사립 공공도서관, 진주 마하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지난 2009년 아이와 함께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염원하던 엄마들이 주축이 돼 재단을 만들었고 이후 독지가의 건물 무상 임대로 이곳 560제곱미터 남짓하는 공간에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림책과 동화책 위주의 장서만 16,000여 권, 이용 회원은 3,500여 명에 이릅니다. 자원활동가와 후원회원들은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도서관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후원과 재능 기부만으로 꾸려온 도서관이 최근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상 임대가 끝나면서 오는 5월 말까지 이 공간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도서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3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찾아야 하지만 후원 회원들만의 노력으론 불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책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문을 닫으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딱한 사정을 접한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 공익적 공간 또 주민들이 스스로 일군 그런 공간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제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고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유휴 공간 확보와 사회적 부동산 활용 등이 거론되지만 당장 일정이 촉박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성장해온 소중한 공적 자산을 지키려는 이른바 엄마 운영자들. 이들을 응원하며 새 터전 마련 지지 서명에 참여한 지역민은 1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시민이 만들어낸 공공재가 10년을 넘어 100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하도서관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날씨가 부쩍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3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각종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남 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느끼시는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진주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창원 6도, 진주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6도, 함안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7도, 양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6도, 산청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6도, 사천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 신년 기획보도, 오늘 첫 순서는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은 고성군 의회에서 이미 2차례 부결된 청소년 수당제,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이 청소년 수당제인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다음 달 입법 예고해 고성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꿈 키움 바우처는 일명 꿈페이로 불리며 지역 내 13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진로개발비 등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청소년은 2,100여 명 정도로 한 해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울산에선 청소년 성장지원금 사업으로, 경기도에선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등으로 청소년 수당제 시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고성군이 재정 건전성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소통의 문제는 1년 동안 의원님들도 국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청소년 수당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추진됐지만 고성군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선심성 정책이라며 군의회 상임위에서 2차례 부결됐습니다. 전국적으로 30, 40%, 60%, 80%대까지 재정 자립도가 있는 시군에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걸 시행을 하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의원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의 고성군수와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고성군 의회와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올해 총선 앞두고 있어 꿈페이 지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 수당제인 꿈페이로 시작된 고성군과 고성군 의회와의 갈등이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올 9월 함양군은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함양군은 엑스포를 통해서 함양 100년 발전을 이끌고 항로화 산업화 중심지로 우뚝 선단 계획입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2020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천년의 산삼 생명 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립니다. 산삼과 항로화를 테마로 전시와 공연, 체험, 학술 대회 등이 상림공원과 대봉산 휴양밸리에서 개최됩니다. 31일 동안 입장객 129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삼과 항로화 콘텐츠를 어떻게 과학화로 좀 발전시키고 또 산업화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그 신한류 브랜드로서 육성해서 세계 시장을. 함양군은 엑스포 이후 항로화 산업의 중심지로 농산업 시장 확대와 기업체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특화진흥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해놨거든요. 기능 분석이라든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제품을. 하지만 함양군이 지난 2003년부터 산양삼 산업화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산청과 금산, 제천 등에서 이미 전통의학과 인삼, 한방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개최해 차별성과 성과도 의문입니다. 이게 효능과 효율과 그런 게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가성비가 있겠는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매력적인 콘텐츠로 엑스포의 성공을 이끌고 지역의 항로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후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항로화와 관광산업 발전으로 함양 100년지기를 견인할 함양산삼 항로화 엑스포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해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소식 문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 조사 결과 이전이 시작된 뒤 새로 생긴 공공기관 133곳 가운데 55.6%인 74곳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역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만들 방침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도내 5만 3천 개 업체에
1조 5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을 지원합니다. 경남신보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특례 보증과 지자체 저금리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7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계속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이 BNK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BNK 금융지주는 최대 주주가 종전 부산 롯데호텔 외 7개사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등 경남 6개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새로 지정돼 올해부터 대기배출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우선 시행됩니다.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는 1에서 3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5년간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총량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크 양쪽 가장자리 부분인 이른바 실크세비지에서 실크를 분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실크 분리 기술로 버려지는 실크를 재생해 판매할 수 있어 40여 개 실크 재직업체가 몰려있는 진주 지역 실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실시한 진주 행복신협 이사장과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주 행복신협 최낙규 전 이사장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당선된 윤모 이사장의 선거운동원이 이사장이 아닌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이름을 적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협법에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와 연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경상대학병원에서 교수 직급의 의사와 함께 일했던 간호사 절반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경상대학병원은 가해 의사들과 과거 함께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간호사 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은 오늘 해당 교수들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설맞이 알뜰바자회가 오늘 오전 10시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합천군 제양군인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2020년 남해군 컴퓨터봉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자원봉사연맹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기탁식이 오늘 오후 3시 거제시청 중앙현관 앞에서 열립니다. 하만 공영버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산인면 종합복지관 2층에서 열립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